아무리 경고한 방탄도 따가운 국민의 시선은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부끄러운 현역 국회의원과 검찰 수장의 일탈에 당황스러운 요즘인데요. 꼬이고 막힌 총체적 난맥상, 과연 해법은 없는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경찰의 발표가 있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죠. 네. 근데 결국은 다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횟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보도가 되기로는 2회 정도 이랬는데 5회 이러니까 뭐 엄격히 그 법률 문제를 얘기하자면 그렇죠. 원래는 법이 정한 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이런데 1년 반까지 가중처벌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실질적 경악이니까. 물론 초범이니까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 구약식 벌금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고 또 사정 그 분야에 있어서 한 지역을 맡고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 가능성, 우리가 이제 법에서 처벌을 할 필요성을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문제는 지금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아니면 조직을 보호할 생각으로 이 원래 이 규정에 돼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면직 처리했죠. 이게 창원지검에 있는 여검사가 하나 이프로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까지 썼는데 이 잘못된 행정행위는 철회를 해야 합니다. 사표 수리를 철회를 하고 지금이라도 나는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검찰이 자기 자신들의 명분을 살리는 길 아니냐. 그 여검사가 아예 법이 없다고 해서 법무부라고 그러죠. 이걸 그대로 사표 수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끝났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저분은 일반인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나는 이게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김수창 개인으로 보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이 경찰 수사를 전부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에 전념하겠다. 왜 진짜 그 말씀을 못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말로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일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찰청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서울고검이죠. 했는데 글쎄 그때 만약에 본인이 참 수긍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국가수에서 테이프를 감정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일은 없었겠죠. 경찰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구약식 벌금 정도로 하고 참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동정을 받았을 텐데 본인이 이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이 검찰 조직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이상하게 검찰의 성적인 스캔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한번 좀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성적인 범죄들이. 여검사는 자기가 친했던 변호사와 불륜관계를 맺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벤츠 여검사로. 그때 벤츠 여검사 사건 터졌잖아요. 로스쿨 출신의 이제 검사 보호 정도라고 부르는 검사는 검사실에서 10년 연상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재수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접대 사건, 원주 성접대 사건, 법무부 차관까지가 관여됐다 이래서 그분도 역시 검사거든요. 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장은 죽집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어서 축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퇴임할 때까지 참 먼저 하늘나라로 간 자기 딸까지 걸면서 자기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또 공적인 발언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추려 들고 숨기려 들고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네. 사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을 한다라든지 퇴임사라든지 네. 이런 데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네. 어떻게 언제까지 양해를 해줄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어차피 그 김수창 제주시검장은 네. 아마 그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등록 신청을 하면 변호사 협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예, 어차피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고 본인이 참 큰 상처를 입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겠죠. 또 검찰 조직이 엄청난 이번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 뭐 말을 더 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네. 입었는데 그렇더라도 이 검찰이 자기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네. 지금이라도 사표 수리를 한 그 행정 행위를 예. 취소를 하고 다시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징계 절차를 밟아서 이 징계 절차를 거친 뒤에 네. 그리고 그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또 하나 반성을 해야 될 것이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만 네. 봐요. 분명히 이건 병적 증상이거든요. 네. 이 병적 증상이고 해서 이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지. 네.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허방을 밟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마치 혼자서 문 끌어 닫아놓고 킬킬거리면서 비웃는 식의 관음증이다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관음증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실도 그런 행위도 하나의 관음증이에요. 네. 예, 남이 허방에 빠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네. 즐겁게 생각하고 키들키들거리고 혼자서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응? 그래서 나는 이게 이번에 방송 그리고 신문의 이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아직 우리 언론들이 너무 이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룬 게 아니냐. 네. 오히려 이 기사 같은 걸 보면 안타깝게 얘기는 또 그리고 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짚은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쉬웠던 건 초기에 예.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했으면 아마 좀 이렇게 방향이 그리고 수 참 있었을 안타깝게도 겁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병적인 증상이 있었다. 네. 만약에 이분이 예. 어떤 다른 공직에 필연적인 일을 많이 저지른 공무원들처럼 예컨대 자기 친한 변호사들하고 룸살롱에 가서 그렇죠. 막 술을 먹고 거기서 네. 자기 성욕을 다 풀었다면 네. 이런 병적인 짓 안 했겠죠. 네. 그런 게 계속 억눌려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게 일시적으로 터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든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52세나 된 우리 사회의 그 지도층에 있는 분이 이번에 그 허방에 빠진 건 사실인데 참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참 다시는 좀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